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젊음의 날이고 불금이라고도 하지요. 영어로도 TGIF라고 상표도 있습니다. 야 살았다 금요일이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요즘 돈만 벌 수 있다면 토요일도 더 일했으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이 정부가 내수를 늘리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을 내시 칼퇴의 날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이런 창조적 발상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런 창조적 발상을 하신 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일하고 싶습니다. 놔두십시오. 어차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더 일해야 한다면서요. 정말로 당신이 참 궁금해집니다. 대체 어떻게 생기신 누구십니까?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가 곧 시작이 될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과는 탄핵 심판 남은 변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2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 손범규 변호사와 연결해서 반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부에서는 약천 오거리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2000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영화 재심이 요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의 실제 모델인 박준영 변호사 모시고 영화 재심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예, 12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만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180일 기간의 어떤 탄핵 심의, 소추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그보다 훨씬 작은 80일 정도가 되나요? 이런 기간 내에 탄핵 심판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이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미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간 열차는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누구 말처럼. 지금 이 수많은 변수들이 등장한 상황에서 과연 일정대로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궁금한 점이 나오고 있어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위원인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3일이었죠. 1월 3일이 첫 변론이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27일이 마지막 변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빠지지 않고 탄핵 심판에 참여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소회가 어떠신지요? 저도 법조인 출신인데 네. 이번 변론이 참 힘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힘드셨다. 지금까지 16차 변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 측 증인이 9명이었습니다. 예. 그 대통령 측은 26분이었거든요. 예. 저는 헌재가 대통령 측에 충분한 기회를 보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더구나 2월 9일 이후부터는 증인 예. 전원이 대통령 측에 시청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그 중에서 13명 중에서 딱 3분만 나오셨어요. 예. 이것은 명백히 시간 끌기 전략입니다. 네, 왜 시간을 끌려고 했을까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이 투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8인 재판보다 7인 재판으로 가게 되면 네. 두 분만 사실은 반대하게 되면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막판이 되니까 예. 대통령 측이 아예 헌재의 자체를 부정하고 나와요. 예. 헌재가 국회 측 수석 대변이라든가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난다 하는 발언들도 하고요. 네.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고생이 참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거의 막바지 잡고 왔기 때문에 힘을 내시고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분들을 보시면 후문으로 퇴근을 하신다는 등 또 경호 문제를 강화하신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바람직한 현상인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이 뽑아준 최고의 권력기관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태도를 비춰보면 네. 헌재도 못 믿겠다. 예. 국회도 못 믿겠다. 특검도 못 믿겠다. 검찰도 못 믿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 정말 국민의 선택의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옳은 것인지 네. 법치주의가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 네. 염려가 큽니다. 네네. 지금이라도 대통령 개인적인 안위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국가를 생각하는 결단을 대통령께서 내려주실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도 한번 드려볼 건데 손봉규 그 대리인단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와도 전화 연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의 한번 여쭤봐야 될 내용인데 먼저 앞서서 지금 최후 의견서 제출하셨죠? 예, 저희는 어제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297페이지로 분량이 좀 많은데요.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 네. 뭐 지금까지 재판정에 나온 사실관계나 증거들을 다 예. 종합해서 볼 때 예.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 하는 내용을 기술했거든요. 그 탄핵하는 개별 사유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제출한 것들 네. 재판정에서 지던 서면들을 다 정리를 하고 네. 증거 조사도 다 맞춰서 결과들을 분석해냈어요. 네네. 근데 이 준비 서면 뒤에 저희가 조만간에 추가 자료를 하나 정도 더 낼 생각이에요. 네. 어떤 추가 자료입니까? 이 과거 정권의 공익법인과 예. 뭐 예전에도 사실은 뭐 대통령 때 뭐 여러 가지 법인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지금 문제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무엇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예전에는 공익적 요소가 큰 법인이었지만 네. 이번 재단들은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사익을 위한 것이다. 예.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성이 있다 하는 재료를 구체적으로 더 제출할 생각입니다. 아마 저쪽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사익재단이라는 부분을 놓고 최순실과 고영태가 짜고 친 사기극에 대통령은 엮인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 그죠? 예. 그건 뭐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요. 네. 사실은 고영태나 최순실이 꼈다고 그래가지고 예.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네. 자기들이 되고 있는 그렇죠. 비서관들이 움직이는 것은 말이 네. 안 되는 말씀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러면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탄핵 소추할 때 사실은 13개 건에 대해서 소추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그 대부분 뭐 추가 자료를 빼고 이 13개 건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의 최종 의견서를 내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체를 다 주장과 예. 저희가 이를 뒷받침해서 증거를 연결시켜서 네. 최종적으로 결론을 준비해서 제출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3만 페이지, 어떤 분들은 5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어떤 탄핵과 관련된 자료들을 놓고 너무 이 탄핵 심판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서두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형사재판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탄핵 재판이 그 직을 수행하기에 타당하냐는 걸 보냐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구체적으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그 범죄 사실을 증명할 만한 네.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유가 다 있어야지만 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지금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볼 때 네.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면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일반 형사사건화 시켜서 모든 것이 다 소명되고 다 증명이 돼야 한다라고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는데 네. 우리 탄핵 재판의 본질에 비춰보면 그건 타당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3개 건 중에서 몇 개만 맞아떨어져도 이거는 뭐 충분히 탄핵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연장선에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을 다음 주쯤 발표할 거다 이렇게 또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뭐 변화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저는 대법원장이 이정미 대행이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죠. 묵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법원장 역시도 지명 시점을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길 이유로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뜻은 지금의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네네. 하는 지명권자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 측에서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재판 절차를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6차 변론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 한 명 바꿀 테니까 후임 재판관 오면 재판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장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고의적인 재판의 방해 행태라고 보고요. 헌재가 충분히 심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뭐 27일 날 변론 종결되면은 뭐 차기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발표하시면 될 건데 왜 굳이 이거를 앞서서 그냥 이렇게 언론에다가 발표를 하셨을까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 측에도 여러 차례
상의를 했어요. 저한테도 예.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밝히는 것은 네. 그렇게 가신 대법원장께서 의견을 밝힌 것도 좋지만 네. 적어도 그 시점은 최종 변경주일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아마 우리 국회 측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기적으로는 좀 빨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기에 이춘석 의원께서 보시기엔 최종 변론 연기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연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변론 절차를 거쳤고 네. 우리 국민들 자체도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혼란의 상태에 놔두면 안 되고요. 네. 사실 이 국정농단에 벌어진 우리 국가의 위기 사태가 네. 하루빨리 극복돼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대통령 측에서 네. 빨리 결론 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종 선고까지 이제 남은 변수 중에 하나가 27일 날 대통령께서 출석을 할지 안 할지 또 출석을 한다 그러면 최후 진술만 하고 끝을 내실지 아니면 우리 탄핵 소추 위원들의 어떤 반대 신문까지 다 대답을 하실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출석하셔서 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시니까 네.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의 행태에 비춰보면 네. 이것도 시간 끌기 위한 수단이지 저는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신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현재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시도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네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탄핵심판 멈추라는 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변호인단은 헌재에 들어오셔서 헌재를 흔들고 네. 밖에 있는 여당은 헌재를 공격하면서 예. 전국 전환을 노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최순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반성한다고 했는데 네. 대체 무엇을 반성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과연 이러한 것들을 용인해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출석하시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과거를 한번 쭉 되새겨 보다가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서슬퍼런 군사 독재 시절에도 말입니다. 장영자 이철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엄청난 사채업자들 고리대 내용이었는데 그때도 탄핵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때는 감히 탄핵을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건 구체적인 사유들. 또 탄핵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사유들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 하에했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드러난 사실들이 있지만 국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겠죠. 탄핵 시절을 밟기에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전의 사례와 지금의 사례를 바로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어제도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인용이냐 기각이 아니라 각하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헌재도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각하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검토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논의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하야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일반 소송을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를 취한다든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소추와 관련된 국기법 규정이 하나 있어요. 국기법 134조 2항인데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됨과 동시에 그 임명권자는 피소추자를 사직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를 반대 해석하다 보면 임명권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규정을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탄핵 절차는 저는 계속 뒤놓은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우가 대통령의 지금 하야의 경우를 다시는 예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헌정사의 대통령 하야를 3번 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윤무선 대통령, 추기호 대통령. 그런데 윤보선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야를 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에 이걸 다시 번복하셨어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다시 하야를 했어요. 그래서 하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 규정도 없고 그 법률적 효과가 어떻게 되냐는 효과적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저는 하야에 의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국정 혼란 사태가 생긴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한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재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하 쪽도 덜 부담스럽겠지만 각하나 하야보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특검 연장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특검 연장의 문제는 사실은 그 논란거리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을 만들 때 72일을 열심히 수사하고 그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연장 시점을 하면 이것을 그 결정권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이걸 미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지금 황교안 대행께서 대통령도 아니고 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의 취지에 맞춰서 당연히 인용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하는 걸로 돼 있으면 그냥 여야가 합의해서 아니면은 뭐 원래 소추를 낸 쪽에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특검 쪽에서 더 원한다고 하면은 해주는 걸로 자동적으로 입법화되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입법 형식 이게 비춰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하고 또 연장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그걸 협상할 때 그 30일 연장할 때 당연히 하는 걸 왜 문제 삼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산타페 뽑았네? 당연하지. 100만 명이 선택한 차잖아. 감사합니다. 100만 고객이 산타페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 산타페 1밀리언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산타페. 2018 산타페 1밀리언. 현대자동차.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